자, 1등급 만들기 기출문제 분석. 자, 그 중력과 물체 운동 한번 같이 풀어봅시다. 자, 510번. 자, 보면은 그림은 빗면에서 운동하는 물체가 점 P를 처음에 10m/s, 그 다음에 점 Q를 15m/s의 속도로 통과하는 모습을 나타냈고요. 총 운동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3초래요. 근데 여기서 뭘 구하래요? 가속도를 구하라고 했는데, 가속도는 총 운동하는데 걸린 시간분의 델타 V, 속도 변화량으로 구해주니까 총 3초 동안의 속도 변화량은 나중 속도에서 처음 속도를 빼주면 얼마나 늘어났는지 줄어들었는지를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15에서 10을 빼주면 3분의 얼마가 나옵니까? 5m/s 제곱이 나타나게 되겠죠. 이게 가속도의 크기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511번. 그림은 수평면에서 운동하는 물체 운동을 자 1초 간격으로 나타냈고요. 자, 0초부터 2초까지 물체 가속도는 A1으로 일정을 하고요. 다음에 2초부터 4초까지는 다시 A2 값으로 일정하다라고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은 두 구간에서 등가속도 운동을 했는데, 그럼 첫 번째 A1부터 가속도의 크기를 구해주면, 자, 총 얼마 동안에 2초 동안에 속도 변화량은 5, 1, 그러니까 1에서 5가 됐잖아요. 총 얼마가 돼요? 5에서 1만큼, 그러니까 2분의 4가 되니까 2m/s 제곱이 A1의 가속도에 해당이 될 거예요. 얘는 속도가 늘어나는 양의 가속도 운동을 했고, 그 다음에 A2 같은 경우에는 5에서 3이 됐으니까 속도가 어떻게 됐어요? 줄어들었단 말이에요. 총 운동 시간은 2초부터 4초까지니까 총 2초 동안에 나중 속도가 3이고 빼기 처음 속도가 5에 해당이 되니까 2분의 -2, 그러니까 -1m/s 제곱. 그러니까 음의 가속도를 가졌다는 소리는 속도가 점점 느려진다. 그러니까 운동 방향과 힘의 방향이 서로 어떻게 됐다? 반대 방향으로 작용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여기서 속도 부호가 단 한 번도 마이너스로 바뀌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운동 방향이 반대로는 간 적이 없기 때문에 운동 방향은 변하지가 않았고요. A2 가속도의 방향은 여기서 뭐가 나왔습니까? 마이너스죠. 그러니까 운동은 앞쪽으로 가고 있지만 가속도는 반대 방향, 즉 뒤쪽으로 이렇게 힘이 작용을 해서 마이너스 가속도가 나오게 되니까 가속도의 방향은 운동 방향하고 반대다. 그렇죠? 그러니까 가속도나 속도나 둘 다 뭐가 돼요? 벡터 값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벡터는 부호가 반대면 어떻게 돼요? 운동 방향이 서로 반대, 그러니까 방향이 서로 반대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A2분의 A1의 크기는, A2는 여기서 얼마예요? 마이너스 1분의, 그 다음에 A1은 2에 해당이 되는 겁니까? 마이너스 2인데 크기만 물어봤으니까 절대값이죠. 그래서 2에 해당이 되니까 틀렸죠. 그래서 답은 3번,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512번 같은 경우에는 얘는 니은, 그러니까 2번만 맞게 되겠죠. 이건 뭐 간단하니까. 그 다음에 513번. 그린 가는 물체를 잡고 있는 모습을 나타냈고요. 나는 가에서 물체를 가만히 놓았더니만 지면으로 떨어지는 모습을 나타냈대요. 그러니까 얘는 잡고 있다 놨으니까 무슨 운동? 자연낙하 운동을 했다란 말이에요. 자, 따라서 가에서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가 0이다. 중력이 아니라 얘가 속도가 얼마가 되는 거예요? 0이 되는 거죠. 중력 값은 결국에는 질량과 중력 가속도의 곱이니까 중력은 있어요. 운동을 안 하고 있을 뿐이지. 일단 0이다는 틀렸고, 나에서 물체의 운동 방향은 중력 방향하고 같죠. 중력은 연직 방향으로 작용을 하니까 운동 방향하고 가속도 방향하고 서로 같습니다. 그 다음에 나에서 물체가 지면에 도달하기 전까지 같은 시간 동안에 이동한 거리는 일정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같은 시간 동안에 이동한 거리가 일정하려면 무슨 운동을 해야 되냐면 등속도 운동을 해야 되는데, 등속도 운동을 하려면 이때 작용한 알자 힘이 얼마여야 되냐면 0이어야 돼요. 알자 힘이 0이어야 되는데 얘는 밑으로 뭐가 작용을 하고 있습니까? 중력, 힘을 받으니까 따라서 중력에 의한 뭐로? 중력 가속도로 낙하를 하고 있죠. 그러면은 속도가 어떻게 돼요? 점점 빨라질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간 속도 그래프를 그려보면
시간 속도 그래프가 이렇게 일정하게 증가하는 이런 형태로 나오게 될 거고, 따라서 같은 시간 동안에 이동한 거리는 이 그래프 아래의 면적에 해당이 되니까 점점 늘어나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니은만 맞게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514번 한번 봅시다. 자, 지표면 근처에 지점 O에서 가만히 놓아 낙하하는 물체의 모습을 1초 간격으로 나타냈는데, 지금 같은 시간 동안에 이동하는 거리가 점점 어떻게 됩니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속력이 점점 빨라지는 운동을 하고 있겠죠? 그래서 지점 PQR을 순서대로 지나가고요. 중력가속도 G를 9.8로 줬어요. 그럼 물체의 속력은 P에서가 Q에서보다 클 수가 없죠. 왜냐하면 운동 방향으로 힘을 받고 있으니까 아래로 갈수록 빨라지는 거니까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는 여러분들 일정합니다. 여기 되면 중력 가속도 값이 어떻게 되기 때문에 일정하니까 여기서 mg 값은 변하지가 않게 되겠죠. 물체에 작용하는 R자임의 방향이 운동 방향하고 같죠. R자임은 중력뿐이고 중력 방향으로 낙하를 하고 있으니까 맞게 되겠죠. 그래서 디귿. 자, 그 다음에 515번. 물체가 낙하하는 동안 물체의 속력을 시간에 따라 나타낸 다음 그래프를 완성을 하고, 얘는 어떻게 나타나겠어요? 이렇게 시간에 따라 일정하게 속력이 증가하는 이런 그래프가 나타나게 될 거예요. 그렇게 그린 까닭은 결국에는 낙하면은 중력 방향과 운동 방향이 같기 때문에, 따라서 무슨 가속도를 가져요? 0보다 큰, 여기서 가속도는 무슨 가속도? 중력 가속도를 갖게 되겠죠. 그러니까 속력이 점점 빨라지는 형태가 나타나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중력 가속도 G를 9.8로 놓는다라고 하면은 1초 때는 얼마? 9.8. 2초 때는 속도가 19.6. 3초 때는 29.4.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지점 R에서 O까지의 높이, 그럼 위에서 R에서부터 O까지의 높이, 얘가 총 몇 초 동안 운동했어요? 3초 동안 운동을 했다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스타트가 5점이고 그 다음에 3초 때가 R 지점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요 그래프 아래 면적이, 시간 속도 그래프 아래 면적이 이동 거리에 해당이 되니까 29.4 곱하기 3 곱하기 2분의 1. 그렇죠? 이렇게 해가지고 답을 구해주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얼마예요? 44.1m가 바로 이동 거리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57번. 그림은 수평 방향으로 던진 물체가 점 P하고 Q를 지나며 운동하는 모습. 그러니까 수평 방향으로 던진 물체의 운동은 수평 방향으로는 작용하는 R자 힘 자체가 0이기 때문에 수평 방향으로는 등속도 운동을 해주게 되고, 그 다음에 연직 방향으로는 무슨 운동을 하게 됩니까? 바로 중력 가속도가 일정하게 작용하는 등 가속도 운동을 하게 될 거예요. 자, 따라서 가속도의 크기는 P나 Q나 결국 똑같아요. 작용하는 R자임의 크기는 중력밖에 없으니까 수평 방향에서의 속력은 어떻게 됩니까? 등속도 운동은 속도가 일정하니까 여기서의 속도나 여기서의 속도나 여기서의 속도나 전부 다 던졌을 때의 속도하고 다 같게 나타날 겁니다. 틀렸고요. 연직 방향의 속력은 점점 아래로 속도가 증가하는 등가속도 운동을 하니까 어떻게 Q가 P보다 더 빨라야 되겠죠. 그러니까 P가 Q에서보다 더 작다. 맞게 되는 거죠. 그래서 3번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518. 그림은 수평 방향으로 던진 물체의 운동 경로를 나타냈어요. 반포물선 운동을 하며 떨어지게 되는데, 물체를 던진 순간부터 지면에 도달할 때까지 속력 변화를 수평 방향하고 연직 방향으로 나눠서 설명을 하다라고 했는데 공기저항은 무시를 한대요. 자, 그러면 수평 방향으로는 무슨 운동?
예, 등속도 운동 또는 등속 직선 운동. 그죠? 예,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연직 방향으로는 무슨 운동을 합니까? 등 가속도 운동 또는 속도가 일정하게 증가하는 운동. 네, 이렇게 되겠죠. 그죠? 네. 자, 그 다음에 519번 봅시다. 그림은 수평인 책상 면에서 5m/s의 속력으로 운동하는 물체가 점 P를 통과하는 순간으로부터 2초 뒤 책상 끝부분인 Q를 지났고요. 이때까지가 걸린 시간이 2초가 걸렸대요. 자, 그렇고 3초 뒤에 지면에 있는 Q를 지난 순간부터 3초 뒤면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데 얼마 걸렸대요? 총 3초가 걸렸대요. P에서 Q까지 거리는 L1이고 Q에서 R까지의 수평 거리는 L2라고 나와 있는데, 어차피 마찰이나 공기 저항이 없으면 수평 방향으로는 등속도 운동을 하게 되고, 등속도 운동에서 이동 거리는 속도와 운동 시간의 곱으로 나타내죠. 그러니까 총 여기서는 얼마를 갑니까? 5m/s로 2초 가니까 10m. 그다음 여기서는 마찬가지로 등속도 운동하니까 5m/s로 3초니까 15m. 합쳐서 얼마예요? 25m. 네,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520번. 그림은 수평 방향으로 20m/s의 속력으로 던진 물체의 운동을 나타냈고요. 던진 순간부터 얼마 뒤에 4초 뒤에 지면에 도달을 했대요. 그러면 물체가 지면에 도달할 때까지 수평 방향 속력은 어차피 얼마로 4m/s로 계속 예를 들어서 1, 2, 3, 4라고 치면 4m/s로 계속 이렇게 일정한 등속도 운동을 해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연직 방향의 속도는 속력이 계속 어떻게 돼야 돼요? 일정하게 이렇게 증가하게 나타나야 될 텐데, 중력 가속도가 9.8이니까 여기는 9.8, 2초 뒤는 19.6, 3초 뒤는 29.4, 그 다음에는 4초 뒤는 39.2, 이런 식으로 해서 표현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렇죠? 즉 시간 속도 그래프의 기울기가 뭐가 되니까 바로 가속도에 해당이 되니까 이 가속도는 중력 가속도 9.8 값을 갖게 그려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521번은 같은 높이에서 물체 A를 가만히 놓는 순간 물체 B를 수평 방향으로 던졌을 때의 A와 B의 운동 경로를 나타냈대요. 자, 어차피 수평 방향으로 던지나 그냥 가만히 연직 방향으로 놓으나, 연직 방향으로는 둘이 같은 시간 동안에 다 같은 거리를 이동하는 등가속도 운동을 하게 될 거예요. 물론 대신에 수평 방향으로 던진 얘는 수평 방향으로는 등속도 운동을 하겠죠. 그래서 물체 A의 가속도의 크기는 A고 B는 AB인데 둘은 어차피 중력 가속도로 다 어떻게 됩니까? 동일하고요. 같은 높이에서 둘 다 자유낙하를 한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A와 B는 어떻게 됩니까? 서로 같은 시간에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동시에 바닥면에 도달을 하게 되겠죠. 따라서 가속도의 크기 서로 어떻게 되고요? 같고요. 걸린 시간도 어떻게 됩니까? 서로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2번이 맞게 되겠죠. 같은 높이에서 떨어지면 무조건 같은 시간에 도달을 해요. 그 다음에 522번. 그림은 쇠구슬 발사 장치에서 쇠구슬 A를 가만히 놓는 순간, 그러니까 A 같은 경우에는 그냥 자유낙하가 된 거고요. 그 다음에 B는 수평 방향으로 V의 속력으로 발사를 시켰는데, A, B가 수평면에 도달한 모습을 나타냈고 A, B의 질량은 서로 같대요. 근데 질량이 서로 다르더라도 지면에 도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둘이 어떻게 돼요? 동일합니다. 그래서 A는 자유낙하 운동을 한다. 맞죠? B의 수평 방향 속력은 등속도 운동이니까 일정합니다. 그리고 같은 높이에서 떨어졌으니까 동시에 도달을 하고요. 자, 중력의 크기는 어떻게 되냐면 어차피 중력이라고 하는 F 중력은 물체의 질량과 중력 가속도의 곱이에요. mg인데 둘이 질량이
같다라고 했으니까 둘이 받은 중력의 크기는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같게 나타나야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틀렸네요. 자, 그 다음에 523번 봅시다. 같은 높이에서 물체 A를 가만히 놓는 순간 B를 수평 방향으로 던진 뒤 일정 시간 간격으로 A, B의 위치를 나타냈대요. 그런데 여기서 질량은 A가 B의 2배고 기준선 P에서 A, B의 연직 방향 속도, 그러니까 아래로 내려가는 속도를 VA, 여기서 아래로 내려가는 연직 방향 속도를 VB라고 놓으면은 어차피 둘 다 자유낙하 운동이기 때문에 연직 방향으로는 둘의 속도는 똑같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기억은 틀렸고, A, B에 작용하는 중력의 방향은 그렇죠. 둘 다 지구 중심 연직 방향으로 같고요. 그 다음에 A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는 여기서 질량이 A의 2배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중력은 mg인데 질량이 2배니까 당연히 B의 2배만큼으로 중력이 작용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2배 맞죠? 자, 그 다음에 524번. 물체 A를 가만히 놓은 순간 같은 높이에서 물체 B를 수평 방향으로 10m/s의 속력으로 던지는 모습을 나타냈는데 B가 수평 방향으로 도달할 때, 수평면에 도달할 때까지 수평 방향으로 이동한 거리가 25m래요. 자, 25m면은 결국에는 수평 방향으로 등속도 운동을 하니까 시간 t 동안에 이동한 거리가 25m. 따라서 시간 t는 몇 초? 2.5초가 걸렸을 거예요. 따라서 A를 가만히 놓은 순간부터 수평면에 도달할 때까지 걸린 시간 t는 얼마가 된다? 2.5초. 수평면에 도달하는 순간의 속력 V는 여기에는 얘는 중력 가속도가 얼마라고 나왔습니까? 10m/s로 나왔으니까 1초당 얼마씩 빨라진다? 10m/s씩 빨라진다. 그런데 총 걸린 시간이 얼마다? 2.5초다. 따라서 속력은 가속도가 10이고 총 운동 시간이 2.5에 해당이 되니까 25m/s의 속력을 가지게 될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525번. 같은 높이의 시작점에서 동시에 수평 방향으로 던진 물체 A와 B의 위치를 일정 시간 간격으로 나타냈어요. 자, 보면은 자, 시작점에서부터 몇 칸 갔냐면 한 칸, 두 칸, 세 칸을 갖고 B 같은 경우에는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칸을 갔어요. 그러면 수평 방향 속도를 얘를 V라고 치면은 얘는 3배만큼 갔으니까 3V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어차피 둘 다 중력 가속도밖에 중력밖에 작용하는 힘은 없으니까 가속도의 방향은 연직 방향으로 둘이 똑같아야 되고요. 시작점에서 수평 방향의 속력은 그렇죠. B가 A의 3배가 되죠. 수평 방향 도달 거리가 3배니까 수평면에 도달하는 순간 연직 방향의 속력은 어차피 둘 다 어떻게 돼요? 같습니다. 같다. 왜? 처음에 연직 방향은 둘 다 속도가 없어요. 그러니까 둘 다 같은 속도로 연직 방향으로는 지면에 도달을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526번. 질량이 각각 m, 그 다음에는 3m, 2m인 물체 A하고 B하고 C. 자, 하나는 M, 그다음에 하나는 3M, 하나는 2M. 같은 위치에서 동시에 운동을 하는 모습을 나타냈는데 A를 수평 방향으로 V의 속력으로 던졌고요. 그 다음에 B는 그냥 가만히 놓았고 C는 2V의 속력으로 던졌어요. 그렇더라도 셋은 같은 높이에서 낙하를 했기 때문에 따라서 바닥에 도달할 때까지 걸리는 시간 t는 전부 다 동일하게 떨어져야 될 거예요. 동시에 떨어진다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각각 얘는 L1만큼 갔고요. 그 다음에 얘는 뭐 그냥 없죠. 그 다음에 C 같은 경우에는 L2만큼 도달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수평 도달 거리는 던진 속도가 얼마냐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니까 그게 속도 비율이 1대 2니까 따라서 L1 대 L2도 마찬가지로 1대 2가 돼야 될 거란 말이에요. 그죠? 자, 도달하는 건 동시에 도달하고요.
가속도의 B는 결국에는 셋 다 중력 가속도밖에는 안 받잖아요. 중력밖에 안 받으니까 몇 대면 1대 1대 1. 질량하고 중력 가속도 G하고는 무관이죠. 이 중력 가속도는 질량에 상관없이 일정하게 작용을 합니다. 대신에 중력은 질량이 크면 큰 거고요. L1 대 L2는 1대 2다. 그렇죠. 디귿은 맞으니까 2번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527번 봅시다. 서로 다른 높이에 있는 장난감 대포가 동일한 대포알, 그러니까 질량이 같은 A, B, C를 각각 수평 방향으로 VA, VB, VC의 속력으로 발사를 했대요. 그런데 여기에 다 동시에 도달한대요. 동시에 도달을 한다라고 했는데 결국에는 얘가 낙하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낙하 높이에 의해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자, 각각 낙하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을 TA, TB, TC라고 해주면 가장 높이가 높은 A, B, C 순으로 시간이 많이 걸리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뭐라고 그랬냐면은 자, 동시에 도달을 했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동시에 쏜 게 아닌데 동시에 도달을 하려면 결국에는 얘가 제일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얘를 가장 먼저 쏘고 그 다음에는 B를 나중에 쏘고 그 다음에는 C를 맨 마지막에 쏴야지 시간을 고려를 했었을 때 동시에 도달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따라서 A를 가장 먼저 쏘았다는 맞고요. 대포알 A부터 C가 P점에 도달한 순간 연직 방향 속력은 모두가 같을 수가 없죠. 왜냐면은 낙하하는 데 걸리는 시간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여기에는 A를 썼었을 때가 가장 높이가 높으니까 A가 도달했었을 때 가장 연직 방향의 속력은 빠를 거예요. 그 다음에 VA, VB, VC가 전부 다 같을 수가 없죠. 왜 같을 수가 없냐면 여기에서 걸리는 시간이 어떻게 돼요? 다 다르잖아요. 근데 수평 도달 거리는 어떻게 됩니까? 셋 다 같죠. 그러니까 여기서 그나마 가장 빨리 속도가 제일 빠르다라고 볼 수 있는 거는 C가 제일 빠르고 A가 제일 느리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예. 자, 그 다음에 그래서 1번이 되겠죠. 그 다음에 528번 봅시다. 그림은 같은 높이에서 수평 방향으로 질량이 같은 포탄 A, B, C를 발사했을 때 각각의 운동 경로를 나타냈는데 지금 수평 도달 거리가 점점 멀어지는 걸로 보아 속도는 C가 제일 빠르고 그 다음에는 B고 그 다음에는 A고 이렇게 될 것 같아요. 발사하는 순간 A와 B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는 질량이 같으니까 당연히 중력의 크기는 똑같아야 되고요. 발사하는 순간의 속력은 C가 A보다 당연히 커야죠. C에 작용하는 중력은 0이 될 수가 없습니다. 등속도 운동을 지구를 중심으로 하고 있더라도 지구 중심 방향으로 계속 일정한 크기에 뭐가 작용하니까 중력이 작용을 하니까 중력이 0이 될 수가 없죠. 그죠? 그 다음에 529번. 그림과 같은 뉴턴의 사고 실험에 따르면 지구는 구형이기 때문에 수평 방향으로 특정 속력으로 대포알을 쏘면 D와 같이 대포알이 처음 쏜 자리로 되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면 A부터 D의 속력을 비교를 하고 그 까닭은 어떻게 되는 거냐? 결국에는 쏜 게 어차피 다 같은 중력이 작용을 하고요. 그러니까 같은 높이니까 떨어지는 데 걸리는 시간은 셋 다 동일할 거란 말이에요. 따라서 수평 방향 속도가 빠른 포탄일수록 대포알일수록 수평으로 더 먼 거리를 도달할 수 있다. 네. 이렇게 대답을 해주면 되겠죠. 같은 높이에서 떨어지니까 낙하하는 데까지 걸린 시간이 동일해서 나타나게 되는 현상입니다. 그 다음에 530번은
가는 연직 아래로 떨어지고 있는 사과의 모습을 나타냈고요. 나는 지구 주위를 일정한 속력으로 먼운동하고 있는 달을 나타냈는데,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사과에 작용하는 중력의 방향도 지구 중심 연직 방향, 그 다음에 달에 작용하고 있는 중력도 지구 중심 연직 방향으로 같고요. 자, 달에 작용하는 중력의 방향과 달의 운동 방향은 같은 게 아니라 서로 어떻게 돼요? 수직이에요, 수직. 무슨 운동을 합니까? 원운동을 하죠. 원운동을 할 때의 운동 방향은 회전 방향의 접선 방향이고, 그 다음에 중력하고, 그래서 무슨 방향? 수직 방향입니다. 사과는 떨어지는 동안 속력이 일정한 게 아니라 일정하게 증가하게 됩니다. 무슨 운동을 하니까? 등 가속도 운동을 하니까 일정하게 증가를 하게 된다. 자, 1등급 완성 문제 같이 풀어봅시다. 자, 531번. 자, 학생 A하고 B가 사과나무에 매달려 있는 사과 P와 나무에서 떨어지고 있는 사과 Q를 관찰하는 모습인데요. 질량은 A가 B보다 더 크대요. 자, 그러니까 남자애가 여자애보다 질량이 더 크대요. 학생에게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는 A가 B보다 크죠. 중력은 어떻게 작용을 하니까? 중력의 크기는 물체의 질량과 중력 가속도의 곱이니까 질량이 클수록 중력이 큽니다. P에 작용하는 중력은 0이다. 멈춰져 있다고 중력이 작용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P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질량이 있는 모든 물체는 다 중력을 받고 있기 때문에 0이 될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얘는 중력 가속도는 일정하잖아요. 중력의 크기 자체가 변하지는 않으니까 가속도의 크기가 증가하는 게 아니라 뭐가 증가한다고 해야지 맞아요? 속도가 증가를 한다라고 해야지 맞는 거죠. 네, 그래서 1번, 그 다음에 522번. 자, 그림은 물체 A, B를 같은 높이에서 동시에 가만히 놓은 모습을 나타냈는데, 그러니까 자유낙하를 시킨 거죠. A와 B의 질량은 EM과 M이래요. 자, 질량은 A가 B의 2배이기 때문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는 EMG, 그리고 얘는 MG니까 중력은 누가 더 큽니까? A가 큽니다. 하지만 중력 가속도는 둘이 질량에 상관없이 어떻게 작용을 한다? 일정하게 작용을 하게 될 거예요. 따라서 중력의 크기는 A가 B의 2배다. 맞고, 물체를 가만히 놓은 순간부터 수평면에 도달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은 같은 높이에서 낙하를 시켰고, 둘이 같은 가속도로 떨어지니까 둘이 동시에 떨어집니다. 따라서 동시에 떨어진다는 소리는 같은 시간 동안 운동을 했으니까 결국에는 가속도와 시간의 곱인 속도 증가량도 둘이 동일할 거예요. 따라서 A하고 B하고 같은 속도로 떨어지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533번. 그림가는 5점에서 물체를 가만히 놓았더니 P점하고 Q점을 차례로 지난 뒤, 그 다음에 지면상의 R에 도달한 모습을 나타냈대요. OPQR 사이의 거리는 각각 H, H, H로 다 같대요. 그림 나는 가의 물체가 낙하한 순간으로부터의 속력을 시간에 따라 나타냈는데 3t인 순간에 R에 도달을 한대요. 그러니까 총 요 그래프 아래 면적이 얘가 전체 이동한 거리인 3h에 해당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V1, V2, V3는 어차피 가속도의 크기가 일정을 하기 때문에 속력은 가속도와 시간의 곱만큼 늘어나게 될 거예요. 따라서 T, 2t, 3t 시간 비율이 1대2 대 3이니까 속력 비율도 1대2 대 3이 돼야 기울기가 일정하게 나타나게 되겠죠. 그러면은 일단 기억은 맞고요. 그 다음에 t인 순간에 물체는 P점을 지난다. 이게 같은 시간 동안에 이동한 거리가 다 같냐를 봐야 되는데, 그러면은 얘를 보세요. 자, 요거 삼각형 면적을 S라고 치면 얘는 얼마가 될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이 면적 같고, 이렇게 되면은 3배가 되니까 총 요 면적은 3S가 된다는 말이에요. 그럼 얘는 이렇게 쪼개주면은 하나, 둘, 셋, 넷, 5개가 되니까 여기는 5S가 돼요. 그러니까 합쳤을 때 전체 9S에 해당하는 값이
3h에 해당이 되는 거라서 여기는 9분의 1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9분의 3h니까 결국에 9분의 3h에 해당이 되니까 실제로 t초 동안에 간 거리는 얼마가 돼요? 여기를 가는데 t가 걸린 게 아니라 얼마? 3분의 1h만큼 낙하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t가 될 거예요. 따라서 p점을 지난다는 틀린 겁니다. 예, 각 시간 동안에 이동한 거리 비율이 1대 3대 5에 해당이 되니까 예, 같을 수가 없죠. 그 다음에 2t인 순간 가에서 물체는 그럼 2t인 순간이 되면은 전체 이동 거리가 얼마가 되냐면은 총 4s가 돼요. 남아있는 이동 거리는 얼마가 되냐면 5s가 돼요. 그러니까 전체 이동 거리가 얼마예요? 3h만큼 내려오는데 2t 동안에는 전체 얼마나 내려온가? 3h의 9분의 4만큼 내려왔고 남은 거리가 3h의 9분의 5만큼 남았다란 말이에요. 결국에 그러면은 3h의 9분의 4면 얼마가 됩니까? 3분의 4h에 해당이 되니까 h보다는 더 넘어왔죠. 그쵸? 그러니까 여기 어디쯤에 가 있겠네요. 따라서 p점하고 q점 사이에 있다? 예, 맞겠다. 그죠? 네, 따라서 답은 4번. 네, 이렇게 됩니다. 다음에 534번 봅시다. 다음은 수평 방향으로 던진 물체의 운동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플러스 x 방향으로 던진 물체가 P하고 Q점을 지나면서 운동을 하는데요.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은 P에서나 Q에서나 둘 다 무슨 방향? Y의 반대 방향이니까 마이너스 Y 방향이고요. Q에서도 똑같이 마이너스 Y 방향에 해당이 됩니다. 물체의 Y축 방향의 속도의 크기는 서로 어떻게 돼요? 같지 않죠. 연직 방향으로는 속도가 점점 증가하니까 어디서가? Q에서가 P에서보다 커야 되니까 P가 Q보다 어떻게 돼야 돼요? 작아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답은 5번. 네, 이렇게 되겠네요. 그 다음에 뒤에 535번. 자, 물체 A하고 B를 하나는 속력 V로 던지는 순간에 같은 높이에서 물체 B를 가만히 놓았대요. B를 가만히 놓은 순간부터 2초가 지난 뒤 A와 B는 점 P에서 둘이 만났고요. A를 던진 지점으로부터 P까지 수평 도달 거리는 20m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2초가 지난 뒤에 만났으니까 던진 속도는 얼마가 돼야 돼요? 10m/s가 돼야지 2초 동안에 20m를 갈 수가 있으니까 V는 5다는 틀렸죠. B를 가만히 놓은 순간으로부터 1초가 지났을 때 A와 B 사이의 거리는 10m이다. 그러니까 얘는 1초 동안에 얼마를 갑니까? 10m를 갈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2초 동안에 20m를 갔으니까. 그 다음에 얘가 연직 방향으로 떨어진 거리가 A하고 B하고는 서로 같게 될 테니까 10m를 갔으니 남아있는 거리는 얼마가 됩니까? 10m가 되니까 그렇죠. A하고 B가 둘이 사이의 거리는 10m만큼 떨어져 있어야 될 거고요. B를 가만히 놓은 순간으로부터 1초가 지났을 때 물체의 연직 방향 속도는 서로 같죠. 연직 방향으로는 둘이 무슨 운동을 하니까? 등 가속도 운동을 하니까 같은 속도 증가량을 보이게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536번 한번 봅시다. 자, 쇠구슬 발사 장치에서 쇠구슬을 수평 방향으로 속력 라지 V로 발사를 했더니 수평 방향으로 거리가 라지 L만큼 떨어진 수평면에 도달한 모습을 나타냈고 표는 라지 V에 따른 수평에 도달하는 데 걸리는 시간. 그러니까 여기서 얼마로 쏘느냐는 상관이 없죠. 왜 그러냐면은 낙하하는 높이가 서로 같으니까 도달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은 어떻게 돼요? T1이나 T2나 서로 어떻게 될 겁니까? 같을 수밖에 없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대신에 속도가 V가 되면은 같은 시간 동안 이동을 하니까 도달하는 데 걸리는 거리는 몇 배가 돼요? 2배가 되겠죠. 따라서 L1 대 L2는 1대 2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거 기억은 틀렸고 V에 관계없이 수평면에 도달하는 순간
쇠구슬의 연직 방향의 속력은 어떻게 돼야 되냐면은 연직 방향은 처음에 속도가 0이고 중력각소가 g니까 시간 t 동안에 GT만큼 증가할 거예요. 1초 뒤에 9.8, 2초 뒤에 19.6, 3초 뒤에 29.4 이런 식으로 따라서 2분의 1 GT는 아니고요. L1 더하기 L2는 자 그러면은 여기서 L1은 자, 낙하하는데 걸린 아무것도 없었을 때 낙하는 걸린 시간이 T였죠. 그러면은 T1도 얼마예요? 그냥 T고 T2도 T란 말이에요. 그러면 수평 도달 거리는 속력과 시간의 곱이니까 VT. 자, 얘는 2VT. 따라서 2를 더해준 거는 3VT. 그렇죠? 그러면 디귿이 맞게 되는 거죠. 결국에. 그 다음에 537번. 자, 물체 A를 가만히 놓는 순간 A와 같은 지점에서 물체하고 BC를 각각 수평 방향으로 하나는 V로 하나는 2V로 던진 뒤 A와 B와 C의 위치를 일정 시간 간격으로 나타냈대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B가 도달한 거리와 그다음에는 이 C가 도달한 거리의 비율은 몇 대 몇이 되겠어요? 1대 2가 돼야 되니까 여기서 L1하고 L2는 서로 같아야죠. 그래야 L1 대 L2 더하기 L1 더하기 L2가 1대 2가 될 테니까 따라서 이 니은은 맞고요. 기준선 P에서 연직 방향의 속도는 A하고 B하고가 어떻게 됩니까? 같죠. 왜? 같은 시간 동안에 같은 거리를 이동을 한 거를 봐서 같고요. C에 작용하는 중력 방향은 연직 방향, 그 다음에 C의 운동 방향은 이렇게 여기서 보면은 이렇게 대각선 쪽으로 가니까 서로 같지는 않죠. 그렇죠? 기억하고 니은이 맞습니다. 그 다음에 538번 그림은 새 장난감 대포가 대포할 A하고 B하고 C를 수평 방향으로 발사한 모습을 나타냈는데 A하고 B는 각각 하나는 VA고 하나는 4m/s로 그 다음에 C는 A, B와 반대 방향으로 VC로 발사를 했어요. BC를 발사한 높이는 서로 같대요. 같은 높이에서 발사를 했대요. 그럼 얘를 H, 그럼 얘도 H 높이에서 발사를 했다. 근데 A는 더 높죠. 그 다음에 P점은 A하고 B를 발사한 시점으로부터 수평 거리를 20m, C를 발사한 시점부터 수평 거리를 10m만큼 떨어져 있게 됐고요. A하고 B하고 C는 P점에 동시에 도달을 한답니다. P점에서 연직 방향의 속도는 P점에서 연직 방향의 속도는 A가 B의 2배래요. 연직 방향의 속도가 2배란 소리는 A가 바닥에 도달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B에서 쏜 대포가 바닥에 도달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몇 배다? 2배다. 그러니까 여기가 T만큼 걸렸다. 그럼 얘는 2T만큼 걸려야 연직 방향의 속도가 2배가 되겠죠. 그런데 문제는 얘가 여기서부터 T만큼 낙하했는데 4m/s로 얼마만큼? 20m 갔어요. 그러면 얘는 2T만큼으로 얼마를 가야 되는 거예요? 20m를 가야 되는 거니까 결국에는 시간은 2배 걸렸으니까 속도는 얼마가 돼야 돼요? 절반이 돼야 되겠죠. 따라서 2m/s가 돼야 될 거고 그 다음 얘는 같은 시간 동안에 얼마를 가야 돼요? 얘가 간 거리의 절반을 가야 되는 거니까 여기서는 4m/s로 T만큼 갔었을 때가 20m이기 때문에 걸리는 시간 T는 대략 여기서 임의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5초라고 볼 수가 있고 그럼 얘는 몇 초가 걸린 거예요? 10초가 걸린 거죠. 그 다음에 얘는 동시에 떨어져야 되는 거니까 B하고 걸리는 시간은 얼마 걸려요? 5초가 걸린 거고 수평 도달 거리가 얼마가 됩니까? 10m가 되니까 따라서 던진 속도는 2m/s가 돼야 돼서 C의 속도하고 A의 속도하고는 서로 같게 되겠죠. 그래서 1대 1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는 539번 같은 높이에서 수평 방향으로 발사한 대포할 A, B의 운동 경로를 나타냈는데요. A, B를 수평 방향으로 발사한 속력은 각각 VA, VB고 질량은 A가 B보다 더
크대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지구에서 작용한 중력 가속도의 크기는 둘이 어떻게 될 겁니까? 같게 나타나게 될 거예요. 따라서 수평 도달 거리가 누가 더 머니까? B가 더 머니까 B가 A보다는 빨랐고, A에 작용한 중력의 크기는 B보다 커야죠. 질량이 A보다 질량이 크다라고 나왔으니까. 지만에 닿는 순간 A와 B에 작용하는 중력의 방향. 자, 여기서 중력 방향 둘 다 지구 중심으로 작용을 한다라고 하는 공통점은 있지만, 지구 중심을 향하는 방향이 어떻게 돼요? 둘이 같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구 중심을 향하는 건 맞지만 향하는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중력 방향은 같다라고 대답을 해주면 안 됩니다. 예, 그래서 1번이 맞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540번. 그림은 지구를 중심으로 원궤도를 따라 일정한 속력으로 운동을 하는 인공위성 A하고 B를 나타냈는데, A하고 B의 속력은 둘이 같대요. 네, 얘도 V고 얘도 V고 질량은 각각 EM, M이래요. A가 원운동을 하는 동안 A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는 당연히 일정하게 작용을 할 겁니다. 왜? 궤도가 일정을 하니까 거리 같고, 그 다음에는 질량 변하지 않으니까 중력의 크기는 일정해야 될 거예요. 얼마로요? EM, G. 물론 여기서는 정확하게는 G, 우리가 알고 있는 중력 가속도만큼 작용을 하진 않을 거예요. 거리가 머니까. 네. A와 B에 작용하는 중력의 방향은 다르죠. 여기서는 이쪽 방향이고 여기서는 이쪽 방향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구 중심이라고 하는 방향, 그러니까 거기 방향성은 같지만 그 향하는 방향이 같지는 않죠. A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는 당연히 질량이 2배니까 B보다는 크게 작용하게 될 겁니다. 네. 그 다음에 541번. 서술형 문제 한번 봅시다. 그림은 수평 방향으로 던진 물체가 P점, Q점을 지나며 운동을 하는 모습을 나타냈는데, P와 Q에서 같은 물리량 세 가지. 일단 P하고 Q에서 같은 물체니까요. 여기 있으나 여기 있으나 뭐가 같습니까? 일단은 중력의 크기가 같고요. 그 다음에는 중력이 작용하는 방향도 연직 방향으로 같고요. 그 다음에는 수평 방향의 속력이 같겠죠? 그렇죠? 수평 방향의 속력은 서로 같을 거예요. 대신에 만약 여기에서의 각각의 속력을 본다라고 하면은 누가 더 빠르냐면 더 많이 내려오는, 그러니까 수평 방향 속도랑 연직 방향 속도를 합쳐준 게 전체 둘의 실제 속도란 말이에요. 그 속도는 누가 더 빨라요? P가 더 빠르게 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542, 543. 자, 542번, 3번 봅시다. 그림은 수평 방향으로 던진 물체 A, B, C가 수평면에 동시에 도달했대요. 동시에 던진 거는 아닌데 동시에 도달을 했고요. 물체를 던진 순간 A, B, C의 속력은 각각 VA, VB, VC다 라고 했는데, 이 세 개가 동시에 도달했다란 말이에요. 그러면 낙하하는데 걸리는 거리가, 자, 얘는 몇 칸이에요? 2칸이에요. B하고 C는 같은 높이인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칸이에요. 그러니까 A는 2칸을 내려온 거고 B하고 C는 총 8칸을 내려온 게 된 거고, 그러면은 같은 높이에서 떨어졌기 때문에 B하고 C가 낙하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서로 같을 거고요. A가 제일 적게 걸릴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동시에 떨어지려면 누구를 제일 먼저 던졌어야 돼요? 시간이 많이 걸리는 B하고 C는 대신에 시간이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B와 C를 동시에 던진 후 A를 나중에 던진다. 이게 원래 등가속도 운동에서 식이나 그래프를 이용을 해가지고 둘이 시간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정확하게 구해줄 수 있기는 해요. 그런데 이제 그거를 우리 통합과학에서는 배우지 않고 여러분들 일반 선택을 하면 물리학에서는 공식이나 또는 그래프를 이용해서 풀어줄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에 여기서
VA, VB, VC를 등호 또는 부등호를 이용해서 비교를 해줘라 라고 했는데, 여기서 비교를 할 건 뭐냐면 어차피 정지 상태에서 두 칸 떨어지는 동안에는, 두 칸 떨어지는데 걸리는 시간은 이 A나 B나 C나 셋 다 똑같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두 칸 떨어지는 시간 동안에 수평 방향으로 몇 칸을 갔나를 비교를 해보면 같은 시간에 간 이동거리가 비교가 되니까 이 셋의 속력 비교가 가능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A는 두 칸 동안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칸을 갔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두 칸 떨어지는 동안에 여섯 칸을 갔고요. B 같은 경우에는 하나, 두 칸 떨어지는 동안에 얼마를 갔어요? 하나, 둘, 셋, 네 칸을 조금 못 간 상태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C 같은 경우에는 하나, 둘,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칸 갔네요. 그렇죠? 그러면은 C가 두 칸 떨어지는 동안에 여섯 칸 갔고, 얘는 두 칸 떨어지는 동안에 네 칸 언더, 네 칸보다 좀 덜 갔죠. 그러면은 같은 시간 동안에 이동한 거리가 A하고 C는 서로 같으니까 VA하고 VC하고는 서로 속력이 같고, 누구보다는 큽니까? VB보다는 크다. 같이 두 칸 낙하하는 같은 시간 동안에 이동하는 거리를 비교를 해서 A, B, C의 속력을 비교를 해준 겁니다.